보겠습니다. 네. 자, 만독마조님, 호시우행님 오셨네요. 선돌님 오셨습니다. 남양주 모텔에서 댓글팀 운영하는 거니?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냥이는 붕엉이님, 비가 무섭게 온다. 라고 하시네요. 예, 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요. 비도 많이 오네요. 혹시 방송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방송 끊기면 저도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시간대가 참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좀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를 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좀 나게 되면은 또 안타깝게도 보면 이 추첨에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또 안타깝게 현장 취재를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도 났고 방청권에도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방청권 받아서 취재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중앙지검에서 중법정, 좀 큰 법정에서 합니다. 제가 볼 때 제법 많은 사람들 한 5, 6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그런 크기의 법정인데 24명 정도밖에 방청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을 뒤쪽에 앉혀놔요. 그래서 이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이 화면에 이렇게 뭐 각종 증거 자료 이런 걸 띄우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기자들한테는 일부러 앞쪽 자리를 주는데 뭐 기자들한테 앞쪽 자리 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일부러 기자들은 맨 앞에 쭉 앉혀놓고 일반 시민들은 맨 뒤에 쭉 앉히고 가운데는 텅텅 비어 있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재판을 참관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24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좀 이게 재판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저로서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합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 뭐 천둥벼락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바람이 엄청 셉니다. 무시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인된 KBS 기자. 하지만 묻는 말에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오늘 무척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글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기억이 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일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때는 말하기 싫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참 안타까운 것이 기억을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위증이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을 때 위증으로 처벌받느냐? 아니요. 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머리를 까볼 거야, 안 까볼 거야? 못 까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그거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재판하겠다고 드는 순간 이 나라는 파쇼 정권이 돼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억 안 난다, 애매하면 기억 안 난다라고 빠져나가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오늘 증언석에 선 KBS 기자는 2명이 있습니다. 현직 KBS 기자가 1명 있고요. 퇴직한 KBS PD가 1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제히 똑같이 얘기를 해요. 기억이 안 난다. 재밌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가서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검찰 쪽에 유리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난다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 나 같으면 제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거기서 발끈해서 한마디 했을 거예요. 주관적 판단이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시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관적인 판단하시는 거죠. 견해이신 거죠. 라고 탁 치고 들어갔을 텐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도 사실 조금 약간 얌전한 것 같아. 검사들은 그렇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아무튼 자, 오늘 이 KBS 기자는 그리고 KBS PD의 이 두 사람은 정말 짜증나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2가지 측면에서 물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뜨끔하는 그런 움찔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빗소리가 세게 들립니다. 오늘 열린 이재명 대표 재판은요,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했다, 교사를 했다, 시켰다. 이런 혐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난 2018년 선거법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또 그때도 똑같이 검찰이 이걸로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때 재판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시장 그 비서를 찾아갑니다. 이제 김병량 시장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얘기 좀 객관적으로 해줄 수 없겠어요? 라고 했고 그 사람, 그러니까 김진성이죠. 그 김진성은 오케이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해줍니다.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 김진성 씨의 유리한 진술 때문에 재판에서 진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게 되자 검찰이 김진성 씨를 끌고 와가지고 괴롭힌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진술 다 거짓말이라고 그 얘기 한마디만 해. 그럼 우리가 나머지 다 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김진성 씨가 내가 그때 위증했다 라고 진술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사건이에요. 최초 시작은 2002년에 옛날 20년 전이다, 그죠? 2002년에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게 2018년에 한번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한번 이걸로 한번 시비를 걸어요. 그거 가지고 검찰이 또 기소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승소를 하죠. 이때 승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김진성 씨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김진성 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진술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건 것이 이번 사건까지 온 거예요. 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뭐라 그런다고요? 끝없는 연장전.
연장전의 연장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검사 사칭 사건이란 건 또 뭔데? 자, 이 검사 사칭 사건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은 KBS PD 최철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검사 사칭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취재를 하는 와중에서 검사를 사칭을 해서 김병량 시장, 당시 성남시장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김병량 시장은 그 전화가 진짜로 검사 전화인 줄 알고 술술술술 풀어버린 거야. 최철호 PD는 이게 웬 떡이냐 했겠죠. 그 전화를 녹취를 떠가지고 방송에 내보냅니다. 나중에 그 방송을 본 김병량 시장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나는 검사랑 통화했는데 검사가 지금 그럼 나랑 통화한 얘기를 저로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나한테 검사라고 했던 새끼가 알고 보니까 KBS PD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PD를 고소를 한 거였어요. 사실 상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KBS PD는 그러니까 잡혀갔겠지. 잡혀갔는데 보통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20년 전쯤이니까 그 기자 혹은 PD가 경찰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끔씩은 있었어요. 그러다 들키기도 하지. 들켜가지고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거나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최철호 PD는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자마자 이틀 만에 최철호 PD는 진술을 바꿔요. 처음에는 내가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했는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아니 이재명이 시켰어 라고 말을 바꾸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검사 사칭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국힘당 애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죠. 2018년에는 지금 충북지사하고 있는 김영환이 당시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지사 경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히죠. 그러면서 뭐 형수 어쩌고, 뭐 형님 어쩌고, 그 검사 사칭을 계속, 네거티브에 사람을 긁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낙연 이쪽 새끼들을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전병헌 그 새끼 그것도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같은 민주당인데 같은 당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당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치 한동훈하고 나경원이 싸우듯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우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이낙연은, 전병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거나 이 사건이 바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겁니다. 언제 있었다고요? 2002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당시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을 사주했고 사실상 도와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억울함을 토로해요. 근데 이 억울함을 토로할 때마다 검찰은 문제 삼아서 기소하고 하는 거야. 야. 자, 그러면 도대체 검사 사칭 사건은 뭐였느냐? 뭐 하다가 검사 사칭을 하게 됐느냐? 자, 여러분,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요, 당시 있었던 언론 보도 상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 오마이뉴스 자료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사장이 성남시장에 조언했다. 이 뭔 소리야? 예.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지역에 있는 기업인, 그 다음에 지역 검사들, 이런 사람들과 끈끈하게 유착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기업인은 김병량 시장한테 정치 자금을 댄다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뒷배를 대주고, 지역의 그 검사들은 김병량 시장이 자신의 반대파, 뭐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김병량이 고소 고발하면은 검사들이, 예, 이 반대파를 혼쭐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김병량의 공화국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 사건, 그런 짓을 하다가 딱 들킨 사건이 뭐다? 예, 이른바 분당 파크뷰 사건이었어요. 분당 백궁 정자지구 비리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 시장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병량 시장은 자기가 검사하고 친하니까, 검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검사가라고 전화가 왔으니,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검사장이 말이야, 나랑 말이야,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게 검사가 아니라 KBS PD였던 거야.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다 녹음이 된 거고요. 그 고스란히 녹음된 것이, 예, KBS 추정 60분에 쫙 나가는 거예요. 김병량 시장의 육성을 담아서. 난리가 났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글쎄 뭐, 공익적인 사건 아니야? 솔직히 그 정도 공익이면 뭐 사칭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이 사건이 갑자기 이상하게 튑니다. 아마 김병량하고 당시 지역 검사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겠죠. 자, 당시 성남 시민의 모임의 대표였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모임 김성남시장 육성 테이프 공개.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사건과 관련돼 사전 분양 혐의로 구속된 파크뷰 시행사 H1 개발의 홍원표 회장이 김병량 성남시장의 선거를 돕겠다는 의사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김병량 시장의 육성 테이프가 23일 공개됐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또 이 녹음 테이프에는 검찰의 고위 간부 2명이 지난해 파크뷰 아파트가 들어선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사건을 내살 당시 김 시장에게 검찰의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조언까지 해준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남시민모임 이재명 변호사는 이날 성남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시장이 H1 개발 홍 회장과 검찰 고위 간부 J씨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제3자와 10여 분간 전화통화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다. 이 사건이었어요. 잘못됐어? 아니, 이거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염라대왕을 사칭해서라도 밝혀야 되는 정의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20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 사건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바뀌느냐. 갑자기 KBS PD가 구속이 돼버리죠. 이때부터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된 KBS PD는 이틀 뒤에 그동안의 입장을 싹 바꿔서 이재명이 시켰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악연이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를 폭로당한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리 의혹은 사라지고 검사 사칭만 남은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거는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최철호 PD를 구속한 다음에 오디오맨하고 카메라맨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오디오맨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카메라맨 서포터 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 촬영을 할 때 상황을 이렇게 그 취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최철호 PD,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최철호 PD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최철호 PD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가 희한하죠? 예. 분명히 구속되기 전에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유,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던 사람들이 구속만 되면은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남욱이도 그랬고 유동규도 그랬고 뭐 하나같이 구속만 되면 갑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김성태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모든 건 다 이재명 때문이야 라고 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 사건 역시도 예, 이재명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희한한 공통점입니다.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게 20년 만에 당시 속사정이 드러납니다. 지난 7월 8일, 그러니까 20일 전에 당시 KBS 노조 관계자가 재판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죠. 당시 KBS하고 김병량 시장 사이에 아주 밀접한 협의가 진행이 됐었고 그 협의 결과 이재명을 구속을 시키게 되면 KBS 직원, 즉 최철호 PD는 봐줄게 라는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선거만 일단 끝나면 다 그렇게 해줄게 요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선거가 아마 당시 그때 6월 그때가 2002년 5월 6월 이 사이였는데 당시 6월 10일이 선거날이었거든요. 예. 김병령 시장은 자기가 성남시장으로 다시 재선되면은 그래 뭐 다 풀어줄게 이렇게 한 거지. 대신에 이재명은 잡아 가둬야 돼. 그러면 내가 최철호는 풀어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당시에 KBS하고 최철호 김병량 시장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KBS 노조 관계자가 폭로를 해놓은 거예요. 발칵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또 추가로 증언을 해야 되겠죠.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요. 최철호 PD가 노조에 찾아와서 나 좀 살려줘라고 구명청탁도 하고 당시 KBS 법조팀장인 장기철 기자가 실제로 로비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무렵에 2002년에 성남시청에 출입하던 KBS 기자 이모 기자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제보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녹취록으로 남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자신한테 이렇게 중요한 제보를 한 이 이모 기자를 좀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은 남기고 녹취록만 법원에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그 과정에 아마 지금도 이 녹취록이 녹취 파일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녹취록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녹취록이 이번에 법정에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그 녹취록의 주인공이 나온 거예요. 예, 당시 성남시청 출입기자였던 이석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석재 기자가 당시 중요한 제보를 많이 했다. 그 제보 내용은 뭐였냐? 최철호가 이재명한테 다 덮어 씌우고 그러면은 김병량이 최철호를 선처해주고 그러기로 KBS와 김병량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KBS 노조 관계자도 알고 있었고 당시 성남시청 출입하던 이재석 기자도 알고 이석재인가? 이석재야? 이재석이야 씨.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 무렵에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도 고마운 얘기를 해준 그 기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녹취 파일을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석재구나. 근데 이번에는 상황인 만큼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이석재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다들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당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하는데 이석재 기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그러면서 녹취록 말고 파일을 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파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파일이 있으면은 인정을 하고 파일이 없으면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심산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기억이 안 난다는 이 이석재 기자, 당시 이재명과 KBS의 입장 차이가 컸다는 건 알고 있어. 기억 안 난다며. 어떻게 알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철호한테 들었나? 회사한테 들었나? 하여튼 기억은 안 나요. 입장 차이가 컸다. 어느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컸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서, 관련된 입장을 들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들었다고도 얘기를 안 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면 얼마나 황당해. 실제로 이 사람이 당시 성남시청 출입기자라서 그 성남시청 출입기자가 관련된 이제 상황 파악을 한다든지 정보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라는 그런 진술은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막상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이 3년차 기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뭘 알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라고 발뺌까지 합니다. 3년차 기자가 아니라 5년차, 1년차 기자도 자기 분야는 잘 알아. 아무리 연차가 낮은 기자도 자기 출입처 얘기는 알아. 자기 출입처 얘기 모르면 등신소리 듣지. 기자가 자기 출입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더군다나 자기 출입처에 자기 회사와 관련된 얘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와 내가 출입하고 있는 출입처 이 사이에 얽혀 있는 문제를 내가 모른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중재를 안 한다고? 개입을 안 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이석재 기자는 뭐라고? 난 그때 3년 차가 돼가지고 몰라. 나는 몰라. 와. 아무튼 그렇디다. 자, 모른다고 발뺌을 합디다. 기억 안 난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직접 신문을 나서면서 나랑 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친분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 그동안 전화통화도 하고 따로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러 차례 그때 이렇게 나한테 제보를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누차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 올해 초에도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느냐? 기억 안 나요. 이석재 기자 미국에 있을 때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때 이 얘기 하면서 내가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기억 안 나냐 하니까 기억 안 난대.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는 기억하느냐? 다른 얘기 했대, 갑자기. 갑자기 다른 얘기 했대. 그러니까 이번엔 검사 쪽에서 탁 나서죠. 그때 그럼 무슨 얘기 했나요? 다른 얘기는 뭐 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갑자기 이석재 기자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입을 닫아버리지. 모는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기억나고 하나는 기억 안 난다.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섬찟한 거였겠지.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옆에서 쳐다보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해도 너무하는구나. 참. 당시 이석재 기자는 이재명 대표한테 중요한 제보를 합니다. 2002년 당시만 해도. 이재명한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면은 최초로 PD는 선처해 주기로 김병량이 약속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보자 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야. 회사 차원에서 김병량과 접촉을 했었고, 그리고 최초로가 구속된 뒤에 그 방향, 이 방향으로 가기로 회사가 어느 정도, 길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는 전화하면서 다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배째라? 라고 한 겁니다. 아, 참, 대단하죠? 이해는 가요. 지금 KBS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죠? 자, 오늘 이석재 기자 말고 또 다른 증인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당시 추정 60분 PD, 그러니까 최초로가 당시 추정 60분 PD였는데 바로 그 프로그램의 CP였다는 사람입니다. 김모 씨인데요. 이 사람 역시도 증언을 하는 2시간 내내 기억 안 난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억 안 난다고 하지만 주변부 사실에 대해서는 또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누구랑 어떻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누가 무슨 일을 당했고 라고 막 열심히 설명하지만 막상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에 만났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KBS가 당시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였어. 그런데 그럴 이유는 없었죠. 전 생각도 안 해봤어요 라고 바뀌더군요. 그리고 김병량과 자주 접촉을 했냐? 네가 접촉을 했다더라. 모르겠대. 잘 모른대.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좀 바뀌어요. 김병량이 선거 끝나고 부사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하니까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며. 김병량하고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며. 지가 접촉한 적은 없다며. 예? 잘 모른다며. 아마 접촉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한 건 아니다. 접촉을 한 것 같, 진술을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접촉을 했을 것 같다. 국장이 했나? 근데 내가 한 건 아니고 아마 했을 거다. 그래서 나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아무튼 나는 잘 모른다. 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병량이 선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접촉 안 해봤다며. 예,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 증인 갑자기 말이 많이 많아집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증언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변모 전 KBS 기자, 이 사람의 진술을 제시를 해요. 이 변모 기자는요, 지난 1월에 이 CP, 추정 60분 CP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 자리에서
이 CP는요, 김모 CP는 그랬답니다. 당시 이 사건, 그 최초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세 갈래로 로비가 진행됐다. 하나는 구민주계. 그러니까 당시 2002년이니까 노무현 정부였잖아.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당시 구민주계 원로,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김병량, 요 세 갈래로 로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라고 말을 했대. 그게 언제? 올해 1월에 누굴 만나서? 변모 전 기자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변모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자, 갑자기 증인이 당황하더니 말이 많아지는 거야. 자, 딱 짚힌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약간 좀 짜고 나오지 않았는가? 일정하게 말을 좀 맞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침을 받고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이 나오니까 그걸 뒤집으려고 오늘 검찰이 이런 증인들을 미리 어떻게 좀 단도리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단도리를 하니까 갑자기 뉴시스에서 기사 쓰대. 지난주에는 기사 안 나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반 뉴시스 기사 썼어. 아유, 씨. 참 개판이더만요, 아주. 아유, 씨.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검찰 독재 치하에 들어가게 된 거는요, 최소한 절반은 언론의 책임이다.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